제일 바쁜 사람이 조국일 거고 뭐 내일 모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면 곧장 수감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바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네, 10월달 되면 공직선거법 뭐 그렇죠. 위정교사 다 이 재판 선고가 되잖아요. 그 바쁜 사람 두 명이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앞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예. 국회에서. 국회에서 원래는 조국이 찾아가서 잠깐 만나는데 네. 야 이리 뭐 자리 옮기자 이래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니까 이제 좀 지루했던 모양이에요. 두 분이 그 당대표실로 나가자고. 옮겨가지고 예, 예. 그 안에서 또 박찬대까지 배석을 세 해서 명이 얘기를 뭐 신문에는 배석을 했다 이러는데 세 명이 낄낄대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한 거죠. 그걸 언론에는 모든 사안을 두고 다 논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잖게 표현을 합니다만 2시간이면 제법 긴 시간. 2시간 넘게 네.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겠어요. 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해서 우리가 특검을 밀어붙이고 예. 그럼 거기서는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그럼 우리가 이 거부권 행사 정국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럼 뭐 시위를 하자라든지 아니 국회에서 뭐 밤샘 농성을 하자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전이 됐을 거라고 뭐 예상하시는 그렇게 얘기가 됐겠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령 이 앞에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폐기됐잖아요. 그런데 방송사법 3법에다가 지난번에 21대 국회 막판에 폐기가 됐던 방송사법에다가 플러스 한 입법을 더 보태서 방송법을 더 보태가고 예. 방송사법 그 방송통신일법까지 보태가지고요. 예. 방송사법을 또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부권 행사를 해서 오면 보나마나 또 이제 폐기가 될 것이고. 국민지원금도 지금 올라가요. 예, 그리고 국민지원금도 그렇고, 갑이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뭐 이것도 그럴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합시다. 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한번 행사를 했고, 노란봉투법, 방송법, 뭐 그리고 이 앞에 최상병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예.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걸 왜 다시 발의를 해서 이 민생법은 다 제쳐놓은 상태에서 왜 특검이니 그리고 이런 그 뭐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아니면 그 이런 법안 같은 거 민생 법안 아닌 이런 이념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느냐. 딴 게 아닙니다. 이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만들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 정권의 발목을 늘 붙잡아서 결국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지금 신문에 공공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좌파 신문에. 올 연말에서 내년 초가 적기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적기다. 그 말은 다시 광화문에 몇백만 명이 모이겠다. 그 모일 때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코너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민생 법안은 이제 애초에 없어요. 지금 이 민생이 얼마나 급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야당은 민생을 애초에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념 법안만 계속해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이 어디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자기가 살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아마 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그 서로 웃어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말자. 이제 합의를 하겠죠. 예. 자, 오늘 공교롭게 이제 전원책 훈수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다 앞으로 있을 이제 대선의 주자급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 명 중에 누가 본선에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분위기는 야당이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두 사람의 모습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뭐 두 표정이 좋죠. 표정이 좋고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를 하자 혁신당 대표가 현충일 방문 때 점심도 했을 거고 그전에는 술도 마신 적 있다. 뭐 그런 과정에서 흘러내린 머리 이제 조국 대표가 머리가 좀 앞머리가 길어 가끔 자주 흘러내리죠. 인터뷰 때 이제 쓸어 넘기는 거 자주 보는데 이렇게 올려줬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쨌든 보여주는 방식이든 실제로 친하든 보통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또 친분으로서 이제 스킨십이 강화된 두 남성을 일컬어서 연예계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브로맨스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10월 보궐선거가 당장 있고 2026년에는 지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갈 텐데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는 좀 다른 입장인 게 거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미 이제 임기 끝나면 끝이니까 우리나라는 대선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겠지만 이 두 분은 잠재적으로 경쟁자란 말이죠. 예. 참 재밌는 게요. 당장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두 사람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이제 기자들이 묻잖아요. 예.
이 국정농단 문제냐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국정농단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다중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다중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중위기, 위기가 중첩이 되어 있다 이 얘기인데 솔직히 내가 묻고 싶어요. 그 다중위기 누가 만들어냈어요?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대한민국의 다중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당신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애초에 더 내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정농단 이거 지금 신고센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안에 참 코미디 같은 게요. 지금 검사들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 같으면 자기 방에다가 이 검사들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좀 신고를 해달라. 왜 제보를 그런가 받고 하면 탄핵을 할 근거라고는 언론에 나온 보도 네 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놓고 예. 이 근거가 없으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애초에 좀 신고를 해달라. 마찬가지로 조국도 지금 국정농단 무엇이 있는지 좀 신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농단이 있을 것이다. 신고해달라.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전혀 찾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탄핵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탄핵 국정농단 하는 그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재미가 있는 게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이게 위원회 제목이 남은 임기를 제목에 왜 가지고 그런가 본인이 곧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 언제라도 대법원에서 선고일 확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날 거의 99.99% 수감이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분은 3년이 너무 길다가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3일도 길다. 이 얘기입니다. 본인이 언제 감옥 갈지 모르니까. 이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제대로 한판 붙어서 좀 끌어내립시다. 예. 뭐 참고로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이제 비공개였고 언론을 통해서도 거의 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예상을 저희가 해보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런데 예. 꼭 그 용산의 훈수를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미 외부 칼럼에서도 이건 뭐 보수적 칼럼도 아닌 중도 인사의 칼럼에도 이미 나왔어요. 제발 대통령 당신 곁에 귀를 좀 활짝 열고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한 번씩만 만나봐라. 그러면 제안이 오시면 만나실 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 거다. 적어도 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 한 서너 가지씩은 다 해줄 거다. 그럼 그 말을 메모를 해서 네. 그 말대로 좀 한번 해봐라. 예. 하면 한 달이면 세상이 바뀐다.